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2부 이상우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심리상담센터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의 아빠시고요. 주 양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학원 데려다 주시고 집에 데려다 놓고 이거 다 하고 오셨거든요. 자, 아직 중2의 시기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요. 네. 대표님 두 아드님 키우시면서 와, 이거 지금 약간 위기다. 아이 마음을 읽기에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시기 혹시 있으셨어요? 저희 아이한테는 아직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네. 이제 처음부터 중학교 가면 사는 거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을 사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네. 이제 그래서 아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1년만 있으면 나도 핸드폰이 생긴다. 물론 피처폰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요즘 아이들 분위기가 다 맞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없더라도 친구들이 하는 걸, 게임하는 거 가서 막 열심히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영상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아이와 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내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뭐 TV든 게임이든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 해서 네. 요즘에는 진짜 아이와 계속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이 조금 더 제가 지금까지 애들 육아하면서 요즘만큼 좀 긴장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저학년만 돼도 핸드폰, 스마트폰 그렇죠.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 다 있는데 네. 나만 없다고 하면 그게 이게 딱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가정만 갖고 있는 몇 가지 다른 가정들과 좀 구별되는 몇 가지 그 육아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생활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생활비를 준다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좀 이따가 이 사연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친구는 왜 다른 집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엔 없어? 뭐 다른 친구는 핸드폰이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럼 너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대해줄까? 뭐 용돈을 뭐 일주일에 뭐 얼마씩? 그럼 이제 아이들은 아니야. 나 안 가져도 돼 그거. 궁금하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 가정만의 규칙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희 아이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게 비교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한데요. 이게 다음 사연에서 저희가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내분께서 초등학교 교사시거든요. 네. 당연히 아내분께서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실 거고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그러나 주 양육자는 지금 대표님이시란 말이에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교육관의 차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한 5년 6년 전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사줘야 될 그때쯤에 저희 아내는 전집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전집을 사면 부담되는 거예요. 맞아요. 왠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죠. 같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주자. 근데 이제 아내는 그렇게 사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전집이 구성되어 있는 그 다 내용들이 있는 거다. 그런데 단행본을 사면 애가 책에 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다퉜던 적이 있어요. 누가 이기셨나요? 제가 양보했죠. 전집을 드렸군요. 네. 잘 쓰임을 하고 있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전집을 잘 읽는지 봤을 때는 뭐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좀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아내의 주장이나 제 주장이 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는 좀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제가 아빠 육아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읽다 보면서 아빠들이 아이의 육아에 참여할 때 엄마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크더라도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이들이 그 좋은 영향을 다 못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등될 때는 저도 그렇고 제가 아빠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그렇고 아내에게 양보해라. 차라리 그게 아이한테 더 큰 어떤 이득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좋은 말씀 계속 이어갈 거예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는 무료예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꽁트 역시 기대됩니다. 만나보시죠. 라디 고마워 고마워. 아들, 숙제 다 했니? 아들. 오케이, 레벨업. 이번 판만 깨면 이 게임 최강 레벨로 갈 수 있겠다. 히히히. 아니, 아직까지 숙제 안 하고 게임한 거야? 안 되겠다. 아들, 지금 당장 게임 끄고 숙제 다 하면 엄마가 500원 줄게. 네, 어머니. 지금 당장 숙제하겠습니다. 2 곱하기 6은 12, 8 곱하기 8은 64. 숙제 끝. 옳지. 잘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금방 할걸. 아이고, 이뻐라. 자, 여기요. 500원. 아싸, 조금만 더 모으면 게임 아이템 살 수 있겠다. 아들,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방 정리 좀 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저녁하고 있을게요. 얼만데요? 뭐가? 아니, 방 정리는 얼마냐고요? 방 정리하려면 움직여야 돼. 또 힘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00원. 엄마 10,000원 주면 내가 할게요. 뭐? 어머머, 얘봐. 아니, 거실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네 방 정리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니? 어머, 얘봐, 얘가 정말. 너무 비싼가? 엄마 그럼 9,000원? 아니 8,000원? 빨리 얼마냐고요? 엄마 용돈 없으면 나 안 해. 자, 심리상담센터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유, 골치가 좀 아프시겠어요. 자꾸 용돈으로 뭐든지 딜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골치 아픈 엄마의 사연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은요, 공부든 숙제든 할 일이든 뭐든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단 보상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도요, 누구야 정리하자 10번 말해도 선생님 얼굴도 쳐다보지 않다가 누구야 사탕 줄게 정리하자 이러면 바로 네! 하고 시킨 일을 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문제집을 그날 분량만큼 다 풀거나 방 정리를 한다거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5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돈 모은 걸로 사라고 했죠. 효과는 아주 좋고 시키는 저도 한결 수월해요. 경제 개념도 익히고 아이 행동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뭐 할 일만 있으면 꼭 조건으로 돈을 거네요. 아니, 그렇다고 무시를 하자니 다른 건 몰라도 공부처럼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뭔가 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돈을 걸고 이것저것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돈을 안 주면 안 한다거나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인식이 심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 크기도 점점 커져서 이번에 수영대회 메달 따면 30만 원 상당의 원하는 걸 사달래서 지금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돈으로 보상해주는 교육 방식, 이거 괜찮은 걸까요?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죠? 자, 두 번째 사연에서도 우리 나눠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 사연에서는 엄마보다는 좀 아이가 좀 걱정이 된다. 아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상 중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중고등학교가 되고 또 성인이 되면은 되게 여러 면에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저는 요 사연은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네요, 아이가. 근데 사실 이제 엄마들이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하면 뭐 사줄게 같은 경제적인 보상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돈으로는 보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을 동기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외재적 동기, 밖에 있는 동기, 그리고 내면에 있는 동기라 그래서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는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보상. 그런데 이런 외재적 동기는요. 이 내면의 동기인 자율성, 주도성과 같은 우리 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외재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한번 해보시죠. 직장인이 일을 하는 거는요. 자기 실현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죠.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보상 시스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고 돈이 없으면 청소를 안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흥미나 주도성, 자율성을 못 느껴서요. 바로 저는 절대로 돈으로 보상하시지 말아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대로 외재적 동기가 없잖아요. 그럼 내재적 동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위인전이나 꼭 옛날 위인은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뭔가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은 경우들, 보상받은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에디슨이 뭔가를 발명했을 때마다 그 엄마가 야 잘했다 10달러, 야 잘했다 10달러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흥미롭게도 내재적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적 동기, 주도성, 자율성 같은 이 내면의 동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 보상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저는 칭찬까지도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 보상은 주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외재적 동기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엄마가 얼마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같은 외재적 동기에 익숙해진 애들은 그 보상이 끝나면 아예 움직이질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이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아이가 걱정된다고 했던 게 제가 이제 이따가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요렇게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이미 한 12년, 13년 정도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이 보상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애들이 이 보상을 끊어버린다고 당장 내재 동기가 살아나진 않아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 했던 게 이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내면의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이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참 걱정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지금 아마 이제 이 어머니의 고민도 이렇게 자꾸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조금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끊어버리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지금 결국 걱정은 그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자극으로 아이가 자꾸 할 수 있도록 어떤 좀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돈으로 보상을 했을 때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간단히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요. 네. 내가 왜 공부했지? 돈을 받았거든요. 아, 나 돈 때문에 공부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돈에서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애 공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있다 이렇게 말려줘요. 그럼 그게 뭐냐? 공부할 때마다 돈 줘라. 그리고 나중엔 돈을 주지 마라. 그럼 애는 공부를 싫어하게 될 거다. 아이고. 마치 직장인들한테 어느 순간 월급 안 줍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직장에 나서 일하세요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직장인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돈으로 절대 보상을 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네. 부모님들이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 동안을 견디지 못해서 네. 자꾸 돈을 주시게 되면요. 이 아이가 차라리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은 한 앞으로 3년 정도는 만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예시켜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돈으로 보상을 준다면 나중에 이 아이는 한 20년 정도 그 이상이 어떤 내재적 동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 기간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반항이 거셀 텐데요. 그렇죠.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 돈 이야기 나왔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뭐 주당 용돈을 받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생활비 그렇죠. 준다는 얘기가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시작을 하셨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지 궁금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요. 네. 청소년들 상담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 이면에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속상함.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이 됐으니까 이젠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필요 없거든요.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돈 내나 그래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라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내가 너희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는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가 청소년 때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불통이나 관계의 어떤 속상함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건데 실제로 갈등하는 내용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나 돈 더 줘. 나 이거 살 거야. 나 이 학원 갈래. 그럼 엄마는 아빠는 아껴가지고 학원에 몇십만 원을 보내주는데 얘는 엄마는 안 다닐래. 그럼 이제 엄마는 황당한 거죠. 너가 왜 이래. 그럼 내가 안 다니겠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성인이 돼서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돈 가지고 싸우다가 저렇게 성인이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돈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대로 소통하면서 성인 되기 전에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어느 CEO, 중소기업 CEO인데요. 그 CEO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그 강의는 원래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이 지난달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자기한테 와서 묻더래요. 아빠 나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있는데 나 그 돈 군대 가는 동안 어떻게 좀 할까?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해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놀랬죠. 네. 군대 갈 때면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속으로 아니 그래 근데 뭐 자기 아들 돈 많다고 뭐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네. 그분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은 자본금이 많거나 적어서 성공과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금이 많건 적건 경제 규모가 있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을 하고 이 돈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명절 때 이렇게 형제들이랑 있고 조카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자기 형님이 자기 아이한테 야 조카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자 용돈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더래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가면서 봤을 텐데 그날은 용돈? 용자가 쓸용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용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그분이 뭘 느꼈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은 쓰고 즐기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돈을 어떨 때 써야 될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이렇게 용돈식으로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분과 이야기를 해서 네. 우리 아이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인가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책을 사는 것도 자기 생활비에서 학원을 가는 것도 자기 생활비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들이 때때로 지출해 주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목돈을 주고 네가 거기서 써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보내달라 그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리고 또 부모한테 장난감 비싼 거 다 달라 그러고 근데 자기 아이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럼 이게 규칙이 굉장히 엄마 아빠가 단호하셔야겠네요. 그 안에서만 반드시 너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안에서만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원래 들어가는 거를 조금씩 나눠주던 거를 한 몫에 주는 거니까 좀 큰 목돈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목돈이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었긴 했지만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학원도 진짜 스스로 알아보고 등록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가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고 네. 저게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이제 집에 와서 그때 저희 아내가 뱃속에 큰아이가 이제 있을 때였는데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때 아내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 돈 때문에 갈등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저희 큰아이 생후 4일째 되는 날 통장으로 첫 번째 생활비를 넣어줬습니다. 그 한 달 단위로요? 그렇죠. 네. 그 신생아한테 생활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시는데 신생아들은 기저귀, 분유. 그거를 그냥 저희 부모 생활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주고 거기에서 잠깐만 지출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 엑셀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아이가 좀씩 크니까 아이한테 조금씩 넘겨주고 네. 알려주고 네. 아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네 생활비다. 그래서 지금 엑셀로 저희 아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큰애는 6학년이니까 네. 13년 동안의 기록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도 그 규칙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아이도 자기가 뭔가를 잘했을 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님은 나한테 생활비를 주셔. 이게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사랑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믿고 엄마 아빠가 날 믿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도 책임감을 갖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학원을 선택해도 본인이 선택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텐데 오늘 지금 두 번째 사연 주신 우리 어머님께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좀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아이에게 일단은 돈으로 보상하는 거를 일단은 좀 멈추시면 좋겠고요. 예. 대신 아이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규칙적인 그게 뭐 용돈이든 생활비든 그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요. 그 과목 중에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을 아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까지 그런 성취감을 확산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한테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변짐섭 새들처럼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정말 너무해.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거밖에 없잖아. 지금이 몇 시야? 몇 시냐고?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오늘 일이 많아 좀 늦을 거라고. 당신 회사는 당신한테만 일을 시킨대 왜? 왜 맨날 그렇게 당신만 혼자 바쁜데? 혼자 집안일하고 혼자 애 둘 키우는 나는 어쩌라고? 진짜 어쩔 수 없잖아. 난 그저 우리 애들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난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애들이 내 애야? 당신 애들이기도 해. 같이 해야지. 육아를 돈만 벌어오면 끝이 아니잖아. 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빠로서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 뭘 더 해야 되는 거냐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심리상담센터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께서 주로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을 만나셨을 때 해주셨을 법한 이야기들 이 마지막 사연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육아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5살 딸, 2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저는요 IT 계열 일을 해서 평일에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도 거의 출근해요.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고요. 들어가면 녹초가 되죠. 그래도 첫째 어릴 때랑 둘째 갓난아기 때는 되도록 육아를 함께 도왔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기띠 앞뒤로 해서 안고 업고 애들 재우는 거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때는 집안일도 돕고 아이도 번갈아 재우고 거실에서 쪽잠 자면서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육아는 거의 아내가 맡아 하고 있어요. 일도 바쁜데 신경 많이 안 써도 알아서 아이들 잘 키워주니 고마웠죠. 그런데 얼마 전엔 아내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는 아빠도 육아를 같이 해야지 왜 자기 혼자 독박 육아를 하냐고 퍼붓는 겁니다. 저도 가족들 위해서 아이들 부족한 거 없이 자라게 해주려고 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이랑은 멀어지게 되죠. 아이들과의 시간을 늘리자니 수입이 줄어들고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릴 때도 아버지랑 서먹하게 지냈던 기억뿐이라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꼭 아빠가 아이 양육을 많이 해야 아이가 잘 자라는 걸까요? 엄마랑은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데 그걸론 부족한 걸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아빠가 이번 사연에서는 어린 시절에 좀 어려웠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 아빠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놔 주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연? 정말 많은 아빠들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이죠. 네. 제가 저희 큰아이 낳고 키울 때만 하더라도 뭐 아빠 육아 이런 얘기들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TV에서도 자꾸만 아빠들이 나와서 아이들이랑 있고 하니까 아마 요즘 아빠들이 하는 되게 정말 중요하고 네. 그런 고민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아내가 힘들어 보여서 아내를 배려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한쪽을 도와주고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이 아내분께서 이제 꽁트에서도 얘기했듯이 내 애가 아니라 우리 애다. 그러면 당연히 아빠도 함께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아빠들이 많은 부분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만 여기 아버지 사연만 봐도요. 밤 10시에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있고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육아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네. 네. 그래도 요즘에는 한편으로는 그 근무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요. 또 근무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근무 시간도. 그래서 분명히 여전히 그래도 이제 남성들의 어떤 외부의 활동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 된다. 네. 정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게 네. 아빠 양육 참여의 효과는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보단 질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짧게라도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아주는 걸 하시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효과, 아빠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아빠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럼 심리학 이론에서도 아빠 양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론들은요. 주로 네. 엄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심리학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20세기 초반입니다. 근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엄마는 가사, 육아, 아빠는 생계부양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잡혀 그랬었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육아자를 연구하려고 집에 가보니까 다 엄마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중요하다는 것처럼 나왔지만 196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연구를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연구를 봤을 때는 놀랍게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아빠 효과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아빠 양육의 중요성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엄마가 아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거는 남녀 성차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어떤 엄마는 꼭 여성적인 이게 아니라 네. 만약에 엄마가 약간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아빠가 조금 더 여성적인 부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두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면은 엄마는 주로 말로 아이들과 소통하는데요. 아빠는 주로 행동으로 소통을 합니다. 엄마는 주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아빠는 주로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엄마는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과의 평가와 경쟁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빠는 한편으로는 그거를 좀 무시하고 너가 원하는 것, 창의성인 부분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또 엄마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거 하면 되게 보호하고 안전해 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야 도전해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엄마는 애정과 관계가 중요한 반면 아빠는 규율과 법칙이 중요해서 이 엄마와 아빠가 줄 수 있는 영향은 사실은 좀 다른 영역이다. 그렇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빠 양육은 아빠 효과는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네. 부분이 어쩌면 육아에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아빠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육아에 참여를 할 때요. 엄마의 역할은 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의 또 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에서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애들 어렸을 적에는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육아 참여를 뭐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 끌어내셨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엄마들이 남편의 육아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는 네. 실제로 남편의 육아 참여가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빠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냥 아빠를 그냥 아이들의 육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참여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내 뒤에서 나만 도와.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아빠의 육아 참여 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남편이 힘든 것 같다고 나 혼자 다 하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들을 못 얻기 때문에 남편을 배려한다고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네. 너무 힘들다 그래라. 네. 그리고 남편한테 애들을 맡겨두고 네. 남편이 잘 못하더라도 맡겨두고 네.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과 그런 어떤 기회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아이들도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꼭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엄마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아이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 보고 배웠던 게 없어서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어렵고 서먹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 70 중반이신데요. 네. 제가 그 육아 참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부모님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별로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을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엄마 나 왔어. 엄마 요즘 어떻게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하는데 아버지를 딱 뵀는데 안녕하세요 해야 될지 얘기 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아빠랑 함께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서먹한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육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연 주신 분처럼 애를 어떻게 같이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저도 아버지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고민하는 아빠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빠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애가 하자는 거를 그냥 같이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빠 육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어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하더라도 아니 그냥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아빠가 자기를 쳐다봐 주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빠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부터 당장 무엇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5살 딸, 2살 아들이잖아요. 이때는 아이들과 신체 놀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 수 있는지 방법도 많이 소개해 준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간지럼 태우고 아이들 뽀뽀해주고 아이들 안아주고 요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빠들이 낮에 일하고 야근도 많고 하면은 사실은 주말에 보통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많이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쉬지 말고 노세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동굴 타임을 일단 확보해라. 아빠 혼자 쉴 수 있는 네. 시간. 전 동굴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동굴 타임을 확보하고 딸 5살짜리 딸이면 알아들어요. 딸한테 야, 딸, 아빠가 너무 피곤 졸려서 지금부터 한 2시까지만 잘게. 그리고 2시부터는 2시 아빠 깨워. 그리고 아빠랑 놀자. 엄마 나가라 그러고 우리 놀자. 대신 아빠가 2시까지 잘 테니까 조용히 좀 해줘. 아빠 잘게. 그래서 혼자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네. 아무리 힘들어 2시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든지 간지럼을 태우든지 뭔가 이렇게 서로 즐거울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거를 일주일에 딱 하루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쉬시는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아내와 앉아서 언제 내가 이거를 할 건지를 아내와 조율하셔서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사연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윤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전해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과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윤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한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전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니,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네, 벌써 2시간이 다 갔습니다. 저는 이 사연들 보면서 사실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영수 선생님 그 책으로 또 강연으로 좋은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에도 저희 또 모실게요.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 더 맥스 잠시만 안녕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대표님과 저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